삼각 나온다서 자, 삼각함수 나가려면 삼각 B라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삼각 B가 뭡니까? 그러면 각에 대한 길이의 B를 표현한 거야. 각에 대한 요 길이의 B를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B를 표현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삼각 B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딱 그려놓고 중3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죠. 세개가 A, B, C 각은 표현함에 있어서 대문자로 줬고 그 다음에 그의 대변 각각의 대변들을 소문자로 표현해서 이 삼각형의 육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A, B, C를 그러니까 각 세 개와 변 세 개를 육요소라고 하는데 만약에 삼각형을 구하시오 그러면 각 세 개, 변 세 개를 다 찾는 걸 삼각형을 구한다고 하는 거야. 이때 sin B가 뭡니까? 그럴 때 sin B를 정의를 했었죠. 뭐라고? 한글로 빗변분의 뭐라고? 높이라고 정의했었지.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 B가 우리가 이제 표현된 그리스어 문자로 이렇게 세타라는 표현을 바뀔 거야. 세타가 바로 눈동자 모양과 비슷하고 시야각이라고 하는데 이 세타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높이니까 바로 B 값을 선택하죠. 그래서 C분의 B가 바로 sin B가 되죠. 라는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뭡니까? 그러면 코사인 B는 밑변분의 밑변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다 삼각함수에 연결되는 거죠. 밑변분의 밑변. 그럴 때 얘는 뒷변에 대응되는 게 C 값이고 A가 되니까 C분의 A라고 표현했다. 탄젠트 B는 뭡니까? 그러면 탄젠트 B는 이 B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우리는 밑변 길이에 대한 높이의 B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그래서 표현해 주니까 밑변 A분의 B가 표현된다라는 거. 그게 정의죠.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이제 발음 사인을 여러 법칙하면 쌓인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위로 쌓이는 거지 옆으로 쌓이는 사람 없습니다. 위로 쌓인다. 사인은 항상 높이에 해당되는 값을 픽하는 거야. 잠깐 말씀드리는 좌우 값은 x 값이고 위아래 값이 뭐죠? y 값이죠. 사인이 나중에 이제 y 좌표의 값과 관련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어. 사인이라는 값은 이 사탄, 악마의 꾼이가 아닌 이 사탄은 두 가지 공통 상태를 갖고 있는데 이 사탄은 각에서 출발하는 거야. B라는 각을 취해서 사인, 빗변분의 높이 타고 넘어가는 거고 탄젠트도 이 각에서 출발하는 거죠. 밑변분의 높이라고 해서 표현했을 거야. 그죠? 코사인만 혼자 각을 끼고 도는 거죠. 빗변분의 밑. 콧구멍이 밑에 있으니까 코사인은 끼고 도는 거야 라는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세 개의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관계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탄젠트 B가 똑같은 동일한 각에 대해서 코사인 B분의 사인 B라고 표현했을 때 번분수가 뜨는데 번분수는 건너뛰면서 약분할 수 있다고 배웠어. 그럼 AC분의 BC니까 결국 C가 소거되니까 A분의 B가 되죠. 탄젠트 B가 되죠. 그래서 성질을 또 기억해야 될 게 코사인 B분의 사인 B다라고 표현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 B나 코사인 B분의 사인 값과 똑같다. 그럼 이제 사인 A가 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저걸 그림을 돌려서 푸는 사람도 있는데 방금 했던 대로 A부터 타고 넘어가는 거지 B변 타고 넘어가는 거야 사인 값. 그래서 얘는 뭐야? C분의 A가 표현되죠. 그럼 C분의 A가 바로 여기서 뭐였어? 코사인 B였죠? 그럼 코사인 B라는 게 바로 뭡니까? 그러면 각 A와 각 B를 더한 값은 항상 일정한 90도가 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표현되기를 바로 코사인 뭐라고 표현했어요? A라는 값은 사인에 대해서 바로 90-B라고 표현할 수 있죠. A라는 값은 사인 90-B하고 똑같은 건데 자 여기서 보면 C분의 A가 나타내는 게 누구야? 코사인 B였죠? C분의 A. 그러니까 이놈은 코사인 B하고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저 중요한 내용이 뭐야? 코사인과 사인이 같을 때가 있다. 각이 합이 몇 도일 때? 각이 합이 90도일 때 사인과 코사인은 같아진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코사인 A가 뭡니까? 그럼 코사인은 각을 끼고 돈다 했으니까 밑변분의 밑변이라고 끼고 돌면 C분의 B가 나올 거야. 그럼 C분의 B가 마찬가지로 A라는 각은 코사인 90에서 B를 뺀 거와 똑같은 거야. 근데 써놓고 보니까 C분의 B 값이 사인 B하고 똑같죠? 그럼 얘도 사인 B하고 똑같다라고 표현해 주니까 오케이. 사인과 코사인이 같으려면 각의 합이 몇 도일 때? 90도일 때. 이건 무조건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돼. 자, 사인과 코사인이 같을 때가 있다. 각의 합이 몇 도일 때? 90도일 때. 그럼 마찬가지로 탄젠트 A가 뭡니까? 라고 표현했더니 탄젠트 A는 자, A라는 각에서 출발해서 밑변분, 빗변하고 상관없습니다. 출발합니다. B분의 A죠. 이게 B분의 A라고 표현했을 때 이 B분의 A 값은 바로 A분의 B를 뭐한 거야? 역수 취한 거죠.
그래서 결국 역수 취한 건데 좀 전에 했던 대로 탄젠트 뭐하고 똑같다고? 90-A의 B하고 똑같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탄젠트 B 값의 역수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 탄젠트는 혼자 넣는 거예요. 탄젠트 B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알겠죠? 합이 몇 될 때? 90도일 때. 그런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다 했으니까 특수각이 여러분이 3개 나올 거야. 미적분을 하든 그 다음에 수원하든 특수각 갖고만 놀 거야. 특수각이 3개 나오는데 30도, 45도, 그 다음에 60도 3개가 나오죠. 이 특수각을 이용해서 사인 삼각함수의 값을 결정할 텐데 이게 쌓인다라고 했지. 어느 법칙. 위로 쌓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각이니까 2분의 루트 2라고 기억하면 되고 얘는 두 번째 각이니까 2분의 루트 2 얘는 2분의 루트 3 세 번째 각이다. 됐습니까? 그럼 코사인 30도는 사인 몇 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60도 합쳐서 같을 때 90도 될 때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60도 바로 코사인 30도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루트 2 그대로 가겠죠. 45도 40도 똑같은 90도니까 그럼 코사인 60도는 사인 30도가 똑같으니까 2분의 1 됐죠?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랬죠? 그럼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번분수에서 얘네들 어차피 약분될 때까지 뭐분의 뭐? 유리화하지 마시고 루트 3분의 1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죠? 똑같으면 1 될 것이고 탄젠트 60도는 몇 분의 몇? 1분의 3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합이 90도일 때 둘이 역수하게 있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0도, 45도 빨리 물어볼 수 있어. 딱 답이 나와야 돼. 사인 60도가 얼마? 그럼 세 번째가 2분의 루트 3. 됐습니까? 사인을 기억해놔야지 코사인 탄젠트가 따라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인 분명히 주황색 글씨로 다시 한번 강조. 그 다음에 자 같은 각도에 대해서 사인 제곱 A랑 그 다음에 사인 제곱 B랑 코사인 제곱 A랑 더할 때라고 표현했을 거야. 그러면 사인 A는 우리가 이제 제곱 판단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했을 거야. 이거는 사인 A를 두 번 곱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뭐랑 달라? 사인 A의 제곱과 다르고 이건 값을 제곱하는 거니까 이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값을 길이의 비율을 두 번 곱하는 거를 여기 가로 안에 이 밑 사이에다가 제곱 비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 제곱 A랑 코사인 제곱을 더한다는 얘는 사인 A가 C분의 A였으니까 C제곱분의 A제곱 될 것이고 얘는 코사인 A가 뭡니까? 그럼 C분의 B가 있으니까 제곱하면 C제곱분의 B제곱이 될 거야. 근데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삼각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C제곱이 되죠. 그래서 C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C제곱분의 C제곱이 되죠.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이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한 게 있죠. 응용한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다 삼각함수에 나오는 거야. 사인 제곱 A랑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뭐와 똑같다고? 코사인 A는 물어보면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사인과 코사인 같을 때는 각도의 합이 90도일 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제곱 90-A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맞습니까? 코사인 A는 사인 90-A 됐으니까 그걸 두 번 곱한 거.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 되려면 같은 각에 대한 값을 제곱했을 때 1 된다. 근데 같은 사인 제곱일 때는 이 각도가 몇 도 합이 얼마일 때? 90도일 때 1 된다. 라는 걸 요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마찬가지 코사인 제곱 A라고 표현하면 얘도 마찬가지 코사인 제곱 했었죠? 그럼 사인 제곱 A가 뭐야? 바로 코사인 90-A지. 똑같이 표현해서 코사인 제곱 90-A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제곱의 합이 1 될 조건은 코사인끼리 제곱의 합이 1 될 조건은 각의 합이 90도일 때야라고 응용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평가함수가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양변을 나눌 거야.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거야. 코사인 제곱으로 양변을 나눈다. 그럼 코사인 A가 0이 아닐 때만 표현될 텐데 이거를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그 결과는 코사인 제곱 A분의 이 사인 제곱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겠죠? 그 다음에는 코사인 제곱분의 1 되겠죠. 이거 겁나 중요한 거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코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A니까 코사인과 사인을 각각 두 번 곱했기 때문에 코사인분의 사인을 두 번 곱은 거죠.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라고? 탄젠트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식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뭐다?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수원 과정입니다. 그럼 코사인의 역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영화의 적도가 있죠. 코자 붙으면 이게 역을 취한다라는 적도거든. 그러면 코사인의 역수가 뭐야? 그럼 또 코자를 붙이면 코사인 어사타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용어를 끌어들이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인의 역수는 이걸 역수 취한다 라고 표현하면 앞에다 코자 붙이면 코사인이 나온다. 혼동되지.
그래서 뭐라 그래? 얘네들은 코자를 붙이는데 바로 코시컨트라고 이렇게 정의한다 이거. 어디서 나와? 미적분에서. 그러니까 수험까지만 배운 애들은 요거까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혹시나 미적분 선택할 애들은 사인의 역수가 뭐라고? 코시컨트라고. 너무 길죠? 그래서 이제 줄여 쓴 거죠. 코시컨트라고 해서 CSC만 쓰게 됩니다. 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가 뭡니까? 아, 코자가 붙어있구나. 그러면 떼면 되는 거야. 얘는 시컨트. 시컨트 바로 A라고 표현해준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세 글자만 넣어서 시컨트 A라고 표현하고 얘는 코시컨트 CSC A라고 표현한다. 이게. 그럼 탄젠트 역수는? 탄젠트 코자 붙여도 무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대로 코탄젠트라고 표현한다. 탄젠트의 역수는 바로 보다 코탄젠트라고 표현한다. 코탄젠트. 여기도 마찬가지 길어지니까 우리 뭐라고 쓰면 돼? COT까지만 써서 코탄젠트 A라고 써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COT A다. 코탄젠트 A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럼 이제 배운 애들 티내지.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뭐다?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제곱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20까지도 기억을 해줘야 돼. 나중에 이제 풀이 주관식 같은 거 풀 때 시컨트를 끌어들이면 안 되고 코사인 제곱분의 A를 표시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 이게 활용도가 높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한 번은 코사인 제곱을 나눴으니까 이번에 뭐로 나눠? 사인 제곱을 나눌 수 있겠지. 그럼 사인 제곱의 A를 나누면 또 어떤 관계식이 표현되느냐? 사인 제곱 나누면 1이죠. 사인 제곱은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죠. 그래서 탄젠트분의 이렇게 표현하기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탄젠트분의 1 더하기 사인 제곱 나누면 1이니까 자리 바꿔서 쓴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1이라는 숫자도 사인 제곱 나누면 사인 제곱분의 1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정의했던 대로 뭐라고? 탄젠트 역수는 코탄젠트 A 플러스 1은 사인의 역수가 뭐라고? 코시컨트. 그래서 CSC라고 표현해서 코시컨트 제곱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반에는 CSC 쓰기가 불편하니까 지금 했던 대로 코시컨트라고 써주는 게 더 좋겠죠. 알겠죠? 이런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곱관계, 관계식이 3개가 있어. 수업 시간에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을 합니까? 같은 각에 대해서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항상 1이 된다.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은 1이 된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총탄이 주어질까요? 그지? 그 총탄이 자기가 목숨을 살려면 막 갈겨대야 돼. 그래서 그걸 여는 법칙 쓰면은 탄 뿌릴세라고 기억해주면 돼. 탄 플러스 1 세. 또 다른 공식이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들 들어봤을 거야 아마. 탄 뿌릴세.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탄젠트 플러스 1은 시컨트.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탄 뿌릴세. 그럼 뭐야? 탄이 다 떨어졌어. 튀어야 되지? 어떻게 튀어? 콧물이 휘날리듯 튀는 거야. 코 뿌릴 코. 기억하면 돼요. 코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코시컨트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탄 뿌릴세, 코 뿌릴 코. 기억해주면 된다. 제곱관계식 기억하니까 요거까지는 기본이고 얘네들은 응용을 위해서 필요하다. 필기를 잠깐 해놓으시고 그래서 미적분에 등장하는 것까지 살짝 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인의 역수는 뭐라 합니다. 이제 세타를 쓸 거야. 세타가 시야가. 얘는 뭐라고? 코 시컨트 세타다라고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이런 뭐야 물어보면 얘는 시컨트 세타다. 그리고 탄젠트의 역수는 코 탄젠트 세타다라고 표현해준다. 이렇게 세 개는 미적분에서 표현되는 건데 앞을 교과서에 나와 있다. 근데 얘네들은 있나? 없나? 보자. 페이지에 있나? 없나? 삼각 30편에서 나오니까 페이지 176쪽에 시컨트 나왔습니다. 그럼 앞을 교과서 참고하면 페이지 176쪽에 페이지 116쪽에 이 제곱관계 공식만 나왔네. 탐프리스하고 코프리크는 없으니까 잘 적어주세요. 176쪽에 있구나. 탐프리스하고 코프리크.
176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둘셋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코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코 시컨트 제곱. 그리고 둘셋 이게 뭐라고? 중학교 때 했던 3각 B. 항상 얘네들은 뭐만 넣어? 양의 값만 나온 거야. 그런데 함수로 넘어가려면 함수에서는 x값이 실수 전체를 취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각이 이 자리에 등장하는 놈들이 전부 다 각의 개념인데 그 각을 실수 뭐 넘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그죠? 다 쓰셨으면 이렇게 삼각에서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의 전초전을 뜨겠다. 자, 이게 다 뭐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다 쓰입니다. 4제곱 플러스 9제곱은 1, 탄제곱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 플러스 1은 코시컨트 제곱이다. 라고 기억하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1 첫 번째 각,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두 번째 각, 사인 60도는 세 번째 각, 2분의 3. 됐죠? 이렇게 막 중얼거리면 됩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끼리 곱해서 1 되는 관계는 각의 합이 90도일 때. 오케이? 탄젠트끼리 곱할 때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90만 세타를 곱할 때는 항상 맵이 1 된다. 로그 A하고 로그 B 곱할 때 항상 로그 A에 A 받아줬던 것처럼 시작과 끝을 잡아주는 거죠. 얘도 1 된다. 그런 것들. A의 영승 A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면 얼마다? 1 된다. 이런 걸 이제 빨리빨리 기억해야지. 1 된 것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을 의미하는 게 0팩토리얼 0의 NC0 안 까먹었죠? NP0 빵개 뽑는 건 전부 다 하나다라고 표현해서 1을 정의했었잖아. A의 영승도 1이고 이게 A의 영승이 될 것이고 밑진수 밖에 있으면 역수관계니까 1 될 것이고 탄젠트는 각의 합이 90도일 때 곱하면 1 된다. 초월함수 각각 1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걸 정리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알았죠? NCN도 1 되죠. N개에서 N개 다 뽑는 거. 2를 한번 다 써봤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2를 쓸 줄 알아야 10을 쓸 수 있어. 1은 뭔데?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1이잖아. 근데 1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얘는 2가 2야. 앞에 10 곱해서 올릴 수 있어. 로그 3에 3이야. 앞에 10 곱했으니까 10 올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숫자를 로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수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3에 로그 3에 10이다 라고 표현해주면 오케이. 로그 9다. 이게 10이죠. 마찬가지로 5에 로그 5에 10이다 라고 써도 얘도 10이죠. 라고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됐죠.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숫자를 초월함수 쪽으로 변형시키는 것들은 여러분이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을 얘기하겠어요. 각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각이 이제 바로 여러분이 기하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벡터라는 단어하고 연결되는데 아무튼 각이라는 건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일정한 정점에 대해서 일정한 정점으로부터 두 개의 반직선 일정한 정해진 점에 대해서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또는 양적인 것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정점을 찍어놓고 두 개의 반직선을 표현할 거야. 그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그 양적인 크기 그걸 각이라고 하는데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 각의 정의를 얘기한 거죠. 그럼 각의 정의 이게 각입니다. 자, 그럴 때 도형 기하라는 게 결국 도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양적인 표현을 벡터라고 하거든. 그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도형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이루는 도형이라고 했는데 누가 각이라 썼어? 이루는 도형이다 또는 양이다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처음에 상관을 넘어갈 때 이제 용어가 바뀝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두 개의 반직선 중에서 하나는 고정을 시킬 거야. 하나를 고정시켜. 그래서 그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의 약속.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서 각이 달라진 거야. 오케이? 그걸 뭐라 불러? 이제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초선과 동경에 대해서 두 개의 반직선, 시초선,
동경이 두 개 반직선인데 시선은 가만히 있고 동경이 움직여서 각이 달라진다. 그 얘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이제 뭐 하는 거야? 아, 90도를 넘어가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90도를 넘어가서 둔각도 표현하고 180도 넘어보다 큰 각도를 표현하는데 이런 각의 입장에서 우리가 체크할 때 각을 표현할 때 자, 얘가 똑같이 시선과 공정이 교차는 되는데 30도를 표현해보고 싶어. 그럼 동경에 대해서 30도만큼 간 거죠. 30도 같습니다. 그럼 이건 30도를 지금 시초선과 동경에 대해서 표현한 거야. 그러면 360도에다가 한 번 더 돌아서 30도 표현하면 이건 몇 도입니까? 그럼 390도죠. 390도도 표현할 수 있는데 시초선에 대해서 390도라는 건 360도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30도 더 한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30도라고 잔여각이 표현되죠. 하지만 회전수는 한 번을 준 거니까 390도를 표현하면 오케이. 390도는 360도 한 번 돌아서 30도 더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고. 회전수만큼. 그럼 만약에 360도 두 번 돌았다 그러면 360도 두 번 돌면 720도 나오는데 720도 한 번 돌고 다시 한 번 돌고 30도만큼 더 갔습니다. 라고 표현해서 표현해 보니까 결국 내용은 뭡니까?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그 둘 사이에 끼어있는 최소의 양각이 다 같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390도도 동경을 시초선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 그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760도에다 720도에서 30도니까 750도라는 놈도 360도가 두 번 돌고 그 다음에 플러스 30도 한 거니까 똑같은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관계가 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다 잡아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3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그럼 이 그림. 그 다음에 39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 그림. 그 다음에 750도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 그림인데 회전수가 몇 번 표현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360도에 대한 정수배에다가 최소의 양각인 30도라고 써주면 얘의 일반각을 얘라고 하고 390도의 일반각을 얘라 하고 750도의 일반각도 얘라고 한다. 회전수는 바로 n값. n값을 우리는 정수라고 부르는데 그 정수에 대해서 뭘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우리는 양의 각이 표현됐다 해서 양각 표현이라고 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이렇게 표현되면 얘는 음의 방향으로 돼서 음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음각은 마찬가지로 자 시초선 잡아놓고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30도 돌았습니다 라고 표현해주는 거야. 각도가 음수는 없다. 마이너스 9는 방향성을 뜻한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러면 시초선하고 동경이 이루는 최소의 양각은 더 330도에서 30도 더 가면 360도가 채워지니까 어쨌든 최소의 양각은 30도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360도를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취한 다음에 최소의 양각은 30도입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이놈은 결국 360도 회전수에다가 최소의 양각 30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 되겠죠.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일반각으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수가 되는 이유는 음의 정수일 때는 음각 방향으로 양양이 있을 때는 양각 방향으로 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각의 표현법이야. 알았죠? 페이지 몇 페이지나? 각의 표현법을 알아야 돼. 여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어디 페이지? 바로 162페이지에 그 각의 표현법이 162쪽 시초선, 동경, 그리고 일반각 표현법이 나와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박스 안에 360n,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밑줄 쳐놓으시고 얘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최소의 양각이다. 다시 얘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최소의 양의 각을 쓰는 거지 음의 각을 쓰면 안 된다. 얘기야. 시초선과 동경에 대한 최소의 양의 각,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최소의 양의 각. 알파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최소의 양의 각이다. 기억해야 될 데이터입니다. 이루는 최소의 값이어야 돼. 최소의 양의 각이 된다. 그렇게 약속을 받는다. 아프리카 애들도 일반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어? 기타kun트처럼 막 떠들기 아니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만약에 780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풀어보면 78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음 중에서 옳은 거, 틀린 거 찾는 거. 그렇지. 780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00도 몇 번 들어갔습니까?
두 번 들어갔죠. 그 다음에 몇 도가 왔습니까? 60도. 그러면 이때 이 이자를 지워서 뭐로? n자로 바꾸고 n은 무슨 수? 정수랑 매트를 써주면 이게 일반각 표현이다. 만약에 이거 지웠다. 일반각이야? 일반각 표현으로 오라? n이 무슨 수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 이건 틀린 거죠. 반드시 n은 정수라는 걸 꼭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잊지 마셔야 된다. n은 정수.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이렇게 풀면서 개념을 키워야 돼요. 알겠죠? 한 번 선행을 한 번도 한 적은 없는 학생들은 보기 문제를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선행을 좀 해서 기억이 이제 살아난다 싶은 애들은 개념 익힘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163쪽에 보기 3번에 4번을 잠깐 볼까? 보기 3번에 4번은 몇 도야? 마이너스 405도죠? 마이너스 405도는 분명히 360도를 마이너스 2번 줘야 돼. 왜 마이너스 2배? 여기 붙는 게 뭐라고? 양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720도에다 얼마 더 해야지 얘가 나오냐니까 720도와 얘하고 차이를 표현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720도하고 얘 차이는? 얼마? 215도 차이 나죠. 그럼 이게 치에서의 양각이다라는 거죠. 그럼 일반각 표현표에서 이걸 뭐로 바꾸면 된다고? n으로 바꿔놓고 n은 무슨 수? 정수라고 쓰면 얘는 405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해줬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둘이 같은 게 아니라 일반각으로 붙였다. 답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분면각이 나오죠.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거죠. 각도를 이제 함수 쪽으로 접근하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암묵적인 약속이 깔려있는 거야. 시초선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시초선은 무조건 x축 양의 방을 시초선을 한다는 게 암묵적인 약속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럼 동경이 움직입니다. 동경이 움직이면 각이 달라지죠? 각이 달라지죠? 각이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때 이쪽을 몇 사분면각? 1사분면각이라고 정의하고 이쪽은 2사분면각, 3사분면각, 4사분면각이라고 정의한다. 축은 4분면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축은 4분면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중요한 것은 4분면각을 봐라. 4분면각을 얘기하면 4분면각은 반드시 일반각으로 표현해야 된다. 왜? 몇 번 회전했는지 회전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사분면각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1사분면 자 시험 문제 받았는데 제1사분면각이래. 세타가 제1사분면각이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세타 값이 0도하고 90도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틀린 표현이 된다. 이게. 알았죠? 세타가 1사분면각이면 일반각 표현법이라는 건 무조건 회전수를 나타내는 360의 정수 플러스 0도와 360의 정수 플러스 90도라고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게 옳은 표현이 된다. 이게. 알았죠? 무슨 각? 일반각. 그럼 만약에 4삼면각이면 4삼면은 여기가 270도죠? 여기는 360도죠. 한 바퀴 들어온 거니까 360도에 대한 정수배 플러스 270도에다가 세타는 4삼면각일 때 360도에 대한 정수배 플러스 320도라고 갖다 붙이면 된다. 옳은 표현이다. 이게. 알았죠? 여기서 이거 지우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 몇 번 회전했는지 모르니까. 이 페이지 163쪽 하드 한 번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요 멘트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4분면각은 반드시 일반각으로 표현한다. 반드시 일반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을 얘기했고, 각을 이제 확대하고 있구나, 확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각을 확장하면서 4분면각이 되겠다니 360도도 표현하고 720도도 표현하고 1080도도 표현하고 만도도 표현하고 그죠? 그럼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각도라는 걸 표현할 때 있어서 실제로 각을 측정하는 방법이 320도 들어가서 한 번 더 갔다 이런 의미로 회전수를 표현하기 너무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호도법이 됩니다.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각을 나타내는 방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60분법. 60분법이 뭡니까?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쓰는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각도 측정법을 얘기하는 거야. 도, 분, 초의 단위로 비해서 1도, 2도, 3도, 4도 각을 측정할 수 있는 60분법. 그럼 이거를 호도법이라는 게 표현되는데 이 호도법이라는 게 뭡니까? 호도법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론상의 각도 측정법을 얘기한다. 이거. 그럼 이론상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 살펴보면 자, 호도 얘네들의 단위는 저 30도라고 찍고 나서 여기다 다 도라고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이 기호 자체가 30도를 뜻하니까 도단위
그래서 도를 쓰지 않죠. 마찬가지로 호도라는 게 영어에서 뭡니까? 그러면 라디안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호도를 뜻하는데 호도가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호도라는 것은 원상에서 원이 각을 나타내기가 제일 편하다고. 여러분 한번 시초단 잡아놓고 동경이 움직일 때 이 길이 똑같다고 그러면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몇 번 들어왔니? 그래서 멈추면 각이 표현되죠.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 이만큼, 여기서 멈추면 이만큼 각을 표현하기 좋은 게 원이다라는 거. 그럼 원이 무슨 성질을 갖고 있지? 중심에 대해서 항상 대칭인 성질을 갖고 있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원이 항상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늘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걸 먼저 좀 기억해줘. 자, 그러면 라디안이 나오는데 분명히 얘네들도 기본 단위를 정의를 해야 돼. 그럴 때 뭐야? 반지의 길이가 R이고 그럼 측정하다 보면 철사를 구부리면 호가 부러지 곡선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 그때 이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 호의 길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그때 반지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합니다. 라는 거야. 반지의 길이와 그러니까 호에 대한 중심각도를 호도라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생각하면 돼.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근데 반지의 길이와 호의 길이 같으니까 걔를 1라디안, 1호도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놈을 원의 배우선 성질이 뭐야? 중심, 반지름 잡아놓고 나서 이거를 반원을 딱 직하면 반원이 생성이 되는데 원의 둘레 길이가 하는 공식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죠? 2파이 r. 그죠? 2파이 r을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180도니까 원의 둘레를 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얘 둘레의 길이는 바로 몇 배? 파이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러면 자, 원은 중심각에 대해서 정비라는 게 호의 길이와 넓이란 말이야.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가 커지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몇 배 됐습니까? 파이 배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도도 똑같이 정비한다고 근의 개념을 깨우면 안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파이 배 하면 몇 라디안?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 이거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파이 라디안이 실제 측정할 때 몇 도야? 실제 측정은 몇 도야? 반원이니까. 바로 편각 180도 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파이 라디안은 몇 도? 180도다. 이거. 그럼 라디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놈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이거. 단이라서. 알았죠? 그럼 여러분이 파이라는 게 뭡니까? 중학교 때 원주의라고 배웠죠? 3.14, 156, 땡땡땡땡땡. 그죠? 여러분 뭐야? 180도라는 각도를 이렇게 하나의 실수로 바꾸는 게 호도법이다. 이거. 그러니까 180도가 3.14라는 숫자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호도법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론상 쓰이는 거다. 삼각함수에서. 그래서 모든 각도를 실수화시켜서 그래서 함수화 시켜서 이제 문제에서 이론을 확장시키고 내용을 배워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도법의 중요한 목적은 뭐야? 삼각 함수화 시키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80도도 음에서 했으니까 마이너스 180도가 뭐야? 그럼 마이너스 파이라고 표현 마이너스 3.14 이러고 얘기해요. 음의 실수도 표현되죠. 무리수.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표현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파이, 찌그러진 파이는 안 먹죠. 파이는 몇 도? 180도입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1라디안이 뭐라고? 반지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어떨 때? 같을 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 여기가 2, 중심각 크기 1라디안. 3, 1라디안. 10, 1라디안이 되게 무조건 1라디안이라고 표현한다. 이거.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비율 관계잖아. 어쨌든 이게 중요한 식이니까 기억해두고. 그러면 자, 여기를 파이로 나눌 거야. 그럼 1라디안은 파이분의 1을 곱했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도 파이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럼 파이분의 180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양변을 180분의 1을 곱할 거야. 180분의 1 곱하면 180도를 180등분해서 하나로 만든 거잖아. 몇 도야? 180도를 180등분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가 1도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80 나눈 거야. 그럼 1도가 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180 나눠야 되겠죠. 왜? 수학의 기본 원리는 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눠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80분의 파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라디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파이분의 180도라고 얘기해야겠습니다. 그럼 x도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x도는 180분의
파이 x다라고 하는데 너무 번잡하잖아. 이거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기야. 뭐만 해요? 얘만 외우는 거야 얘만. 그리고 거기다 덤으로 1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실수 1인데 그놈을 라디안으로 치면 얼마나? 1라디안. 1라디안을 각도로 치면 파이분의 180도. 이거는 외워줘야 돼. 써야 돼. 1이라는 1라디안 값은 이관계식으로 나온 건데 빨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인데 여러분 근사치 정도를 외워놔야 됩니다. 파이가 몇이라고? 약 3.14를 했지. 3분의 180이면 얼마? 60도죠. 근데 3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왔으니까 60도 작아야 돼. 3.14분의 설마 3.14분의 180 이거 180 나오는 게 3.14를 구해달라는 말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3으로 하면 60도가 나오는데 3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왔을 때 60도가 작은 각이다. 57도다라는 근사치를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라덴이 한 몇 도라고? 57도. 그러니까 1라덴이 57도니까 각도를 측정해서 이게 한 57도 된 것 같아. 그럼 2라덴은 얼마? 114도. 2배하면 114도니까 114도? 이 정도가 2라덴이 된 것 같아. 3라덴에서 3 곱하면 얼마? 3 곱하면 15. 150에다가 21도니까 171도. 171도니까 180도에 못 미친 거야? 3라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1라덴, 3라덴. 알았죠? 3라덴 180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3.14 안 넘어가니까. 3.14가 180도니까 3라덴은 180도 넘어갈 수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라덴은 약 몇 도다? 그렇지. 이거는, 여기서 이것만 외우면 되니까, 선생님 결국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야. 1라덴은 약 57도다라는 걸 얘기한다, 이게. 이건 외울 필요 없다. 이것만 하면 된다. 파이를 나눈 거니까. 파이를 나눈 거.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30도가 라디안을 고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준이 뭐야? 180도가 파이다. 그럼 얼마나 나왔죠? 6을 나왔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다. 특수각은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45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45도는. 자, 180도를 몇으로 나눠야 돼? 180, 4로 하면 4, 16, 4, 50. 45도죠? 4분의 파이가 되죠. 그럼 60도는 특수각 3개는 외워놔야 된다. 몇으로 나눠야 돼? 3으로 해야 되니까 3분의 파이다라고 답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왜 이걸 기본으로 외워놔야 그러면 240도 라디안을 붙이세요. 라고 그러면 180. 근데 나눴다가 또 붙이고 하지 말고 아무거나 3개 중에 특수가 외우는 거 있어. 이거 몇 배야? 60배. 60배 몇 배야? 4배죠? 그럼 4배 하니까 3분의 4파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아까처럼 공식 외워야 돼. 알았죠? 공식 외울 필요 없게끔 안 돼. 어차피 얘네들은 외워야 될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내용을 적용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3분의 5파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만약 각도를 얘기하라고 하면 파이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파이가 몇 도? 그러니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는 방법은 그냥 파이 대신에 180도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3분의 5 곱하기 180도가 돼서 60분법으로 고치면 된다 이거야. 이건 뭐 외울 게 아니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근데 60분법을 표현된 것을 호도법으로 고칠 때는 기준이 얘네들 외우는 게 좋다. 알겠나요? 비례식으로 풀든지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5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설명한 것 같아요. 알겠죠? 165쪽에 그 마플에서 보면 중간에 요거 30도, 45도, 60도만 아시면 돼요. 이거 외운 다음에 120도 얼마 그러면? 120도는 얘다 2배 한 거죠? 얘다 4배 한 거거나? 거기다 2배 하면 3분의 2파이 빠른 전환을 할 수 있다. 135도는 45에 몇 배 한 거야? 120 더하기 15니까 3배 한 거죠? 4분의 3파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된다 이게. 알겠죠? 잘 알아두시고 90도는 얼마입니까? 그렇지. 180만 얘기하면 돼요. 여기다 6곱, 여기다 180 만들면 6 곱하면 돼? 180 만들면 4 곱해야 되죠? 여기다 180 만들면 3 곱하면 되죠? 근데 난 뭐 물어봤지? 90도 물어봤지? 90도 물어보면 여기다 몇 배 하면 돼? 3배 하면 된다. 아니면 여기 2로 하면 된다. 2분의 파이가 90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쭉 그거야. 대본 빈칸에 박스 안에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호의 길이. 자, 호에 대한 이제 라디안을 표현하는 목적이 뭐라고? 무슨 어? 삼각함수를 이제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부쩍거리 아직 끝나지 않는데. 자, 이제 모든 각도를
하나의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 보도법을 배웠다. 그럼 내가 여기 중심각을 x라고 표현하면 아직도 중딩이다 얘기야. 그럼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나는 배웠습니다. 호의 길이가 공식이 원주 2파이야. 2파이 원둘레 구하는 공식인데 얘가 전체 360도 중에 x도만큼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360도분의 x라고 표현해서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인데 이걸 라디안으로 고쳐줍시다 이게. 그러면 x도 분명히 라디안을 붙였을 때 임의의 각이니까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360도 라디안을 고쳐 얼마? 2파이. 그 다음 x는 지금 뭐라고 잡았지? 세타 라디안을 잡았죠. 그럼 여러분 이거 정리하면 이제 첫 번째 공식이 나오는데 부채꼴 호의 길이는 뭐다? r 세타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중심각 라디안. y가 왔다 갔다 될 때 호의 길이는 r 세타. r 세타. 호의 길이는 r 세타. 첫 번째 외워야 됩니다. 부채꼴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라디안 값 중심각. 됐죠?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그러면 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비율. 그런데 얘를 라디안하고 싶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는 2파이야. x도는 세타야 라고 잡았더니 파이 지워지고 정리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나오죠. 이것도 외워야 된다. 근데 얘는 외우지 마세요. 뭐 얘가 2분의 1 r 세타죠. 근데 방금 l이 뭐라고 그랬어? l이 r 세타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공식에서 얘만 외우세요라는 거예요. 2분의 1 rl 2분의 1 여기다 r 세타 치고는 2분의 r 제곱 세타 나오니까 얘하고 얘만 외우는 거야 라는 거지. 알았습니까?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길이가 호의 길이 l이야. 이 길이가 r이야. 외우기 쉽잖아? 삼각형 넓이 것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듯이 2분의 1 r이 삼각형 넓이가 아닌 부채꼴 넓이가 된다. 2분의 1 r 네. 됐나요?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r 쓰지면 2분의 r 제곱 세타가 얻어진다 라는 거.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여기다 내용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뭐야? 그러면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 구하는 공식 분명히 시험 나오겠죠? 처음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이제 호의 길이가 r 그 다음에 둘레 길이 여기 길이가 l이라고 되는데 2r 더하기 l이 어떤 상수를 일정화돼요. 일정 불변이야. 그러니까 2r 더하기 두 개 반지름과 그 다음에 부채꼴 호의 길이를 더했더니 10 나온대 또는 100 나온대 8 나온대 일정화돼. 그럴 때 이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본다고. 그럼 여러분은 이제 기억나야 될 게 뭐야? 2r도 양수, l도 양수.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는 2루트 양수고 산수기 합평에 들어가 있어야 돼. 양수를 두 개 더한다면 나누기 2한 게 산수평균. 그 곱에 대한 제곱근이 기하평균인데 항상 끊었다. 그럼 a 더하기 b는 얘는 항상 끊었다 2루트 ab라고 표현되죠. 그죠? 왜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한 변의 길이가 a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b인 쪽에 주어져 있을 때 이놈의 넓이하고 똑같은 넓이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똑같은 평균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평균값. 그럼 이 놈의 넓이는 ab고 이놈의 넓이는 x제곱이니까 x제곱 ab 되려면 한 변 길이 얼마 돼? 이렇게 그걸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배운 t를 내면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야. 그럼 넓이가 부피가 나오겠죠. 이놈의 부피가 뭐야? ABC죠. 그 부피하고 똑같게끔 만들어준 정육면체 한 벽에 찾고 싶어. 그럼 x 3제곱이죠. 그럼 x는 뭡니까? 그러면 옮기면 돼. 그럼 x는 뭐야? ABC의 몇 분의 3분의 분수 배웠어. 세제곱분 ABC라고. 그러니까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곱한 다음에 제곱근 붙이면 된다 이게. 그게 기하평균의 정의야.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변형하면 양수 더하기 양수는 2루트 양수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이 등호성 조건은 얘랑 뭐 할 때? 같을 때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자 넓이라는 게 어쨌거나 넓이는 S는 2분의 1 RL이란 말이야. 근데 2R 더하기 L 값이 K라고 했는데 그놈들은 산술기 합평에서 2루트 2 곱한 거 2RL이 표현되죠. 그럼 양변을 이루어내면 2분의 K는 잠깐 왔다 얘는 루트 2R K가 나올 것이고 2RL 양변 제곱하면 4분의 K 제곱 될 것이고 그놈은 2RL이 될 거야. 그냥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RL이니까 여기다 4분의 1 곱하고 여기다 4분의 1 곱해야지 2분의 1R이 나오죠.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면 그럼 16분의 K가 됩니다. 제곱 안 했더니 임상 쓰는구나. 알았어. 제곱하면 K제곱. 그래서 이제 16분의 K제곱이 최대값 되는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다. 뭐라고? 등호 성체값만 외우면 돼. 등호. 어쨌거나 이쪽이 최대가 된 거잖아. 이쪽이 최대. 그럼 등호 성립하려면 얘랑 얘랑 뭐 할 때라고? 같을 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넓이가 최대 되려면 L은 몇 알? 2알. 그거 기억한다니까?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항상 반지름의 길이와 상관없이 L은 몇 알? 2R일 때다라는 걸, 2R일 때 최대를 갖는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최대. 그럼 여러분이 호의 길이 구하는 것이 뭐라 했어? 호의 길이는 R. 세타 했죠? 세타가 얼마라고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 항상? 세타가 항상 2일 때 최대가 된다고 정해진 거야. 그럼 세타가 2였으니까 1라덴 양이 몇 도라고? 57도. 그럼 2라덴은 57도에 2배면 114도. 반지름하고 상관없어. 반지름에 상관없이 2라덴 114도니까 90도보다 조금 커진 거. 이런 모양일 때 여기 반지름이가 뭐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거야. 항상 중심의 길이가 몇 라디안? 2라디안. 아직 익숙치 않으면 라디안 붙이시고 익숙했다면 빼버리시고. 알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L이 몇 알? 그러면 둘레는 몇 알? 4.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둘레가 10이래. 일정하대. 그럼 반지름 찾을 수 있어 없어? 둘레가 10이래. 근데 L이 몇 알일 때? 2알이 있으니까 4알이 10 되는 거니까 R 찾을 수 있어 없다? R 찾을 수 있다. 중심값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다. R 찾으면 L도 찾을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교재에 나옵니다. 자, 167쪽에 워밍업. 그러니까 거기 나온 교재에서는 이거 막 녹색 글씨 막 쓰고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뭐 L은 몇 알? 2R일 때 최대가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공식 외우는 사람들은 R세타니까 세타 얼마일 때? 2일 때. L이 2R인 거 아신 분은 여기다 2R 집어넣어서 4R이 K다라고 적용할 수 있죠. 중요한 건 L은 2R일 때다. 그래서 보기 8번과 9번 문제들을 풀 때 다 빨리 답을 낼 수 있다. 보기 8번 문제. 서술형 나오지 않는 이상 빨리 답을 낼 수 있다.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래? 그러니까 2R 더하기 L이 16이래. 보기 8번 문제. 그럼 2R 더하기 L이 16인데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곱파트가 넓이구나. R하고 L의 곱 2분의 1 RL이 최대니까 이게 최대니까. 그죠? 그러니까 합주구 곱에 대한 최대점으로 보면 산술기하니까 등호 성체구만 들어가면 돼. L은 몇 알? 2R. L은 2R. L이 2R이니까 우리 더하면 몇 알? 4R이 16 돼야 돼. 그럼 R 얼마다? 4. 그럼 L은 얼마다? 8이다. 중심각은 얼마다? 2다. 그럼 최대값 구하면 우리는 2분의 R이니까 R, L 구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16. 이렇게 답을 다 낼 수 있다. 이게 최대값이다. 알았죠? 우리 문제 질문이 뭐야? 부채꼴의 반지름 구하래? 반지름 4.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16. 이렇게 답 내면 된다. 이게. 알겠죠? 한 번 더. 보기 9번 문제. 둘레가 얼마인? 20이래. 그럼 둘레는 20. R 더하기 L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20이래. 2R 더하기 L이 20. 그런 다음에 질문한 게 뭡니까? 그러면 넓이가 최대될 때 중심각이 비교래. 답은 정해져 있죠? 세타 얼마? 2. 답 몇 번? 2번. 이렇게 답 찍으면 된다. 이게. 알겠죠? 정리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문제인데 이제 필기 하나만 더 하면 끝나는데 여기 다 끝났어. 이제 동경이 하나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 그지? 시초면을 잡아놓고 동경이 2개 이상이 이제 움직일 거야. 이런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얘를 한 방에 딱 정리하셔야 돼요. 두 개의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지금 앞으로는 이걸 정리 안 해놓고 있으니까 따로 정리를 필기를 하셔야 된다. 그 6개의 위치 관계 나옵니다. 6개. 필기할 게 6개니까 넉넉하게 판을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할 때 이거 조건이야.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조건. 일치할 조건이 뭡니까? 들어온다. 두 개의 동경의 위치, 일치할 조건.
잘 정리해놓고 선생님 액션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갈 거야. 탄뿌리? 셀. 그렇게 외우는 거야. 현재적 플러스 1은 시컨트고. 그러니까 두 동경이 위치할 조건은 시초선 하나 잡아주고 무조건 X축이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하나 딱 찍으면 이거 Y축과의 교점인가 봐. 응? 그래서 시초선 잡아놓는다고 Y축, X축 양의 방향.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알파 I. 그 다음 베타. 그림이 시험이니까 한 바퀴만 돌릴게요. 베타야. 이게 두 동경이 일치했다 이거. 오케이? 노란색은 알파, 주황색이고 분홍색인가? 분홍색은 베타.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알파가 지금 몇 번 회전했는지 알아 몰라? 우리가 각이라는 걸 일반각으로 표현한다 했죠? 오케이? 그러면 요때 요만큼 시초선과 어쨌든 동경에 이르는 최소의 그 양각을 세타라고 잡아보자. 시선과 동경에 이르는 어쨌든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선과 동경에 이르는 최소의 양각은 세타다. 그러면 베타도 세타 최소의 양각, 알파도 최소의 양각 세타를 취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결론이야. 알파는 360도에 대한 정수배. 뭐 쓸까? 명문자. M?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세타라고 표현되죠. 됐습니까? M은 무슨 수? 정수. 얘는 요거 하나만 필기하세요. 일반각으로 선생님 증명하는 거니까. 베타는 뭡니까? 그럼 베타는 360도에 대한 정수배. 그 다음 플러스 세타 맞죠? N은 무슨 수? 정수. 이제 이렇게만 써놓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세타가 몇 도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죠? 둘이 세타가 붙었잖아? 우리 상현도 할 때 똑같아. 소수분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 소수분이 똑같다 그러면 빼서 정수 그랬죠. 차정수. 그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빼는 거야. 두 동경의 차가 바로 이거 사라지니까 360의 n값에서 360의 m값 뺀 거죠. 이것 빼기 이게 분배하면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니까. 그래서 360도에 그냥 정수배입니다 라고 표현해서 끝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더하기 몇 도? 강도. K는 무슨 수? 정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외우는 거야 이제. 요거 결론이 이거야. 저 위에 선수는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고. 보세요.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동경이 일치한데 막 돌아가고 동경이 이렇게 딱 일치한데 그럼 차이가 있어 없어? 끼인가? 360도에서 빵도 차이가 없다. 차이가 빵도 일치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없어. 차이가 빵도. 두 번째,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증명할 수 있다. 이게 두 개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이건 풍부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일치도 일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일직선상에 있다면서 반대편 일직선에 있다라고 이렇게 줄 거예요.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반대편으로 일직선상에 있을 때 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시선 잡죠. 그 다음에 오케이 Y축 생략, 이거 X축 양의 방향 중심 잡아놓고 시초선 동경 편했어. 너 노란 게 알파 우리 꾸준하게. 그 다음에 반대편 일선 오케이 대칭인가 보다. 그럼 이만큼이 베타다라고 잡는다고. 그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럼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최소의 양각을 똑같이 세타라고 잡을 수 있다. 그럼 알파는 360도에 대한 정수배 플러스 세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베타는 360도에 대한 정수배에다가 막복지하기 같다는 건 알죠? 그럼 베타는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몇 도 가고 세타 더 간 거야? 그렇지. 이게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180 플러스 세타. 이제 보여? 둘이 뭐 하면? 베타 빼기 알파 차하면 반대편을 일직선 데이터라고 하는 게 몇 도야? 몇 도냐고? 그러니까 180도 남는다고. 차가 180도 남는구나. 360도. 근데 300 일반각으로 표현할 뿐이지 차가 180도가 일직선이니까 차가 180도 일치면 차가 빵도 단지 320도 붙이는 이유는 정수배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M자 써도 상관없습니까? 이거 M자 써야 되는데 원래
K자 써야 되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K는 정수. 이제 일반化안 할게. 결론만 쓸게, 이제. 오케이? 그래 되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했죠. 그럼 이제 지금 뭐야? 일치나 일직선이라는 건 결국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같은 선상에 있는데 딱 포개지면 0도, 반대편에 있으면 180도. 차가 0도거나 차가 180도. 0도거나 180도. 그 얘기하는 거야. 일직선. 그 다음에 자, 반대.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은 자,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개의 동경이 더 지워도 되나 옆에? 이 대칭은 여러분 일단 듣고 한 방에 필기하세요. 지금 X 대칭은 이거 X축이지. 그러면 Yx는 45도 올라간 거지. 그 다음 나올 게 누구겠어? X축 대칭. 그다음 Yx 대칭. 그 다음 45도 올라갔다며. 45도 올라가면 Y 대칭. 또 45도 가면 그 네 가지가 다라고. 오케이? 몇 도씩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 지워도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나올 게 뭐라고? 세 번째 나올 내용은 Y는 뭐? 부동이 Y축 대칭. 그게 이제 변하는 내용이 뒤에 붙는 내용이 다르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 두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축일 때라는 조건들을 여러분이 외우면 된다. 그림 드릴게. 그리고 한 방에 외울 거야. 필기한. 자, 그다음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X축 잡아놓고 그 다음에 노랭이 알파 만큼 났습니다. 알파.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회전시키면 우리가 주황색으로 쓰니까 요만큼이 베타야. 맞아요? 그럼 이게 세타면 이것도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각이랑 이 각이 어때요? 크기는? 같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 도가 돼버려? 그게 내용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일반각으로 표현하니까 360도 끝. 그쵸? 360도라 했으니까 360도 더하기 붙여봐야 360도 묶을 수 있으니까 360도 묶으면 360도 n 플러스니까 결국 정수잖아, 정수. 그러니까 360도 끝.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 다음에 더하기 0도 붙여놓고. 왜 0도라고 붙이는지 보자. Y는 대칭 때. 그러면 이제 얘는 X축과 Y축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초선 잡아놓고, 그 다음에 Y는 X랑 선을 쫙 봤습니다. 거기에 대칭이니까 노란색 알파, 동경. 이게 알파야. 그 다음에 베타는 요만큼. 그림이 지워내니까 베타 요만큼만 쓸게요. 이게 베타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각이랑 요 각이랑 요 각이 있다야 돼. 대칭이니까 포개져야 되잖아. 요 각하고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알파라는 게 X라고 표현된 각이죠? 몇 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잔여각이 어쨌든 세타야. 여기가 세타죠? 그럼 알파랑 베타랑 알파랑 더하면 알파가 1 치워지지. 몇 도 더해져? 90도.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에 정수배 플러스 몇 도? 90도. 9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겠다 이게. 아, 나 지금 각도 몇축 시켰지? 대칭이 되는 축을 몇 도 시켰어? 지금 X축에서 몇 도 올라갔어? 45도 올라갔을 때 얼마 붙었어? 90도. 그럼 세 번째 내용. 결과 뭘까? 두 동경의 합이. 솔직히 봐. 두식성이니까 외우기 편하다 그랬잖아. 90도씩 더하면 돼. 180. 이게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Y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20번 플러스 270도. 그걸 이제 보여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자, 두 개의 동경의 Y축 대칭이니까 X축, Y축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게 움직였다. 이게 알파. 이게 알파야.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베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게 베타야. 그러면 여러분은 요각이랑 요각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게 세타면 이것도 세타야 된다고. 그럼 합치면 어때야 돼? 180. 아, 지금 표정들이 잠깐 습득이 좀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알파는 360에 대한 정수배, 그 다음 플러스 세타. 잔여각이 이게 세타야. 크기가 세타라고, 세타. 그럼 베타는 뭐야? 360도에 대한 정수배, 그리고 더하기 180도 더 갔다가 세타를 음각으로 뺀 거지.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맞아요?
360도 정수에다가 180도 간 다음에 세타 마크 뺀 거란 말이야. 이것과 이게 똑같으니까. 그럼 얘들 합치면 이 세타와 이 세타가 어떻게 돼? 날라가죠. 그러니까 360도 묶을 수 있고 정수 100 플러스 또 180도가 나온다. 이게 답이다 이게. 됐어요? 일반 값은 증명이 된다. 그 다음에 y-x 끝났지. 결국 여러분이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내용 이용하면 그게 알파야. 이게 알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배우면 이게 베타야. 대칭이 되는 거. 그럼 이게 베타야. 그럼 여러분은 요각하고 요각이 어때 돼? 같아야 돼. 그림으로 그렇게 기하로. 자, 알파는 뭡니까? 그러면 알파는 그냥 300도 회전수 말고 90도 더하기 세모나. 맞습니까? 앞에다 360도 n만 붙이면 그 일반적으로 표현을 증명하는 거라고. 베타는 뭡니까? 그러면 몇 도에서? 180에서 몇 도 뺀 거야? 베타가 뺀 거죠? 그럼 합치면. 그래서 전혀가 270도가 남기 때문에 그걸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20을 붙이면 된다. 이걸 한 방에 되겠다고. 이제 한 방에 여기서 외우면 돼. 그래서 그거를 한 방에 X축, Y축 잡아놓고 저 1, 2, 3, 4고 다 그릴 필요 없이 첫 번째 X 쓰듯이 조건이 뭐라고? 두 동계의 합이 320도 정수대 끝. 그 다음에 Y는 X 대칭 두 동계의 합이 뭐라고? 그렇지 90도씩 더해 나가면 되니까 여기 편하잖아. Y 대칭 두 동계의 합이 얼마? 180 320도에 정수 100 플러스 180 Y-X 두 동계의 합이 얼마? 320 플러스 270이라고 이 그림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그렇지. 이 그림 하나만 다 그릴 사람은 다 그리고 알아서 45도씩 키울 때 90도씩 더하기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진도 나가는 때까지가 31일날 시험 보거나 28일날 시험 보는 내용이 된다. 이게.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는 학교가 많다. 많이 나가면 그래프까지 나가는 학교가 있고. 이 반도 30%가 1등급이죠. 학교 대신이 30% 정도 2등급이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퍼스트 테스트 점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냥 안 띄우고 할게. 뭐? 그릴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으니까 잘 보면서 보자. 자, 페이지 168쪽에 발전 문제만 풀겠습니다. 위의 기본 문제들은 충분히 숙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50번 문제를 봤더니 아 일반각으로 구하는구나. 발전스럽지. 다 천천히 시간이 걸려도 자기 걸로 만들면 된다. 아니 되겠죠? 시험 문제는 이제 페이지 그 169쪽에 나오는 내용이 특수가 될 텐데 쓰고 있는 동안 필기가 끝나겠지. 지금 보지 마. 350번 풀어야지 애들 필기하는 거. 필기가 빨리 끝났으면 350번 안 끝나고 있으니까 풀고 하면 되지. 지금 선생님 개념 정리해 준 거는 A4 용지 같은 데다가 딱 정리해서 앞으로 교과서에 켜놔. 나중에 그것만 딱 모아가지고 까먹으면 그것만 찾아보면 되지. 나중에 마플 교과서의 내용을 읽어보려고 하면 잘 안 익힙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서. 그때 정리를 하시고요. 다 됐으면 그러면 이제 353번 문제 가자. 그러니까 350번에 4번 하나만 하면 4번이 정답은 아니네. 잘못 찍었네.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를 표현하래요.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래요. 그럼 라디안이 힘드신 분은 각도를 고치면 돼. 각도를 고치면 얼마지? 180도 곱하면 돼. 180도. 파이가 180도니까. 180 곱하면 얼마니까? 6으로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21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시험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시험제 낼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시선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음영을 그는 거네. 180도 갔다. 마이너스 180도. 그다음 마이너스 30도 간 거죠. 그죠? 근데 분명히 최소 양각을 표현했으니까 여기 몇 도입니까? 여기 30도 더 간 거니까. 일단 180에 30 빼면 150도가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뒤에 붙은 게 360도에 대한 정수 100 플러스 150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30도 왜 놨습니까? 30도가 몇 분의 파이라고? 30도. 6분의 파이. 그 30도에 5배잖아. 그 6분의 5파이가 뒤에 붙어있으면 맞다고. 맞냐? 6분의 5파이라고? 붙어있네? 참이야. 라고 푸는. 어차피 360에는 다 따라다니는 얘기니까. 그렇게 푼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353번 문제. 세타가 몇 사분면각? 4사분면각. 4분면각은 반드시 무슨 각으로 표현한다고? 일반각으로 표현한다고. 일반각. 지금 어디 갔냐? 지금 왜? 어디다 놨나? 아닌데? 새거 하나 만들었는데 어디? 여기. 그러면 주어져 있는 거에서 세타가 4사분면각이 됐으니까 이놈을 우리는 표현하면 일반각 표현법에서 자 세타가 4사분면이야 그러면 360은 붙여야 돼 무조건. 일반각 까먹기 전에 360은 또는 2n파이 360도가 2파이니까 2n파이라고 써도 됩니다. 더하기 자 4사분면은 0도, 90도, 210도, 360도 이렇게 0도, 90도, 180도, 210도 210도, 360도 사이가 다른 면이지. 그래서 210도 붙인다고. 여기 얼마 붙여? 360도 붙이면 됩니다. 얘는 무슨 수? 정수. 그러니까 3분의 세타라는 것은 몇을 나눠? 3을 나눠. 3을 나누면 120도에 대한 정수배. 그 다음에 플러스 3을 나누면 90도. 그 다음에 3분의 세타가 될 것이고 3을 나누면 120도. 그 다음에 더 정수배 플러스 3을 하면 120도 되겠죠. 3분의 세타를 표현했습니다. 얘는 무슨 수라고? 정수. 그럼 4분의 세타도 같이 표현해볼게. 4분의 세타는 몇을 하는 거야? 4를 하는 거야. 4를 하면 90도에 대한 정수배 플러스 얼마? 4를 하면? 어렵나? 얼마? 4, 6, 24, 4. 안 들려.
67.5 표현하면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표현되는 거.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한 번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한 번 저기 할까? 그럼 얘는 이제 또 마찬가지 91 플러스 뭐가 돼?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서 동계의 위치가 몇 사변에 속하냐라는 동계의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해라 이런 말인데 한 바퀴 돌면 몇 도라고? 한 바퀴 돌면? 360도죠? 360도 이후에는 똑같은 게 표현되기 때문에 얘들아 이게 지금 120도야. 똑같은 개념이야. 120도가 360도라면 몇 배? 3배지? 얘는 3의 배수 입장에서 n값을 정수를 찍을 때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세 가지 나누는 거고 얘는 몇 배 하지? 4배의 360도지. 결국 나눈 값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4k n값을 정수를 찍는데 모든 정수는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을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주관식 풀이가 됩니다. 4k 플러스 3, 4k 플러스 2라고 표현하지. 문들 커지니까 알았어. 이렇게 표현된다고. 결국은 뒤에 붙는 숫자를 집어넣는 게 객관식 풀이가 된 거야. 4k 플러스 2니까 n에다 0 집어넣으면 돼. n은 몇 k? n은 선생님 지금 쓰는 거는 주관식 풀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3k 플러스 1일 때, 3k 플러스 2일 때 나눠서 푼다고. 주관이 나오면. 근데 객관식일 때는 얼마 대입해 n에다가? 뒤에 붙는 숫자 얼마? 0 대입하면 되고. 얼마부터? 1넣으면 되고. 얼마나? 2넣으면 된다 이게. 나머지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한 번만 넣어줄게. n에다가 300k를 넣었어. 그럼 n에다 3k 집어넣으면 120 곱하기 3k 표현될 것이고. 그럼 몇 도가 돼? 320도 일반각이 표현되면서 320k가 되고 더하기 몇 도야? 90도죠. 결국 회전수를 표현하는 거야. 결국 n에다 제로 집어넣는 거와 똑같다고. 알겠죠? 객관식 풀이하고 주관식 풀이인데 나 주관식 풀이 설명했어. 그래서 3K 집어넣고 3K 플러스 집어넣고 3K 플러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이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서 빨리 답내를 내면 자, K가 N이 0일 때 0, 1, 2 3개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3의 배수 입장이니까 0 집어넣은 거야? 몇 도부터 몇 도 사이? 90도, 90도 여기죠? 110도가 여기죠? 색칠하면 된다. 이게 3분의 세타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 몇 사분의 표현됐습니까? 2, 3명가. 그렇게 체크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놈은 얼마야? 110도 더하기 60도죠? 그리고 210도죠? 210도는 180도에 몇 도 더한 거야? 30도 더한 거지? 30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네가 1 넣으면 210도 더하기 110도 더하기 110도는 240도가 되죠. 그럼 210도가 여기니까 30도 뺀 거죠. 여기가 세트가 있어. 몇 사람이야? 이렇게 그림 찾아라 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림까지 그린 거야. 그 다음에 2 넣으면 240도에서 90도 나오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40도에서 120도 나옵시다. 320도. 여기서 끝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야겠지. 이해돼? 결국은 그림이 정해져 있잖아.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오는 거야. 한 바퀴 돌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된다. 그린다. 자, 이제 n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특수하게 아닌 경우 나올 때는 그냥 위치 찾아라라고 시험 문제 낸 거야. 그러면 이제 0 집어넣으면 67.5도 얼마인지 알지? 여기야. 그 다음에 아니 여기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90도니까 이렇게 그래 좀 가깝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n에다 1 집어넣으면 90도에다가 67.5도 더하는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99 더하기 90이니까 180이지? 180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180보다 작은 거 표현해주면 돼. 이게 두 번째야. 그 다음에 n에다 몇 넣어? 2 넣으면 180에다 67.5도 더한 거니까 180 더하기 67.5도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270도지. 결국은 뭐야? 얘기하는 게 이렇게 서로 대칭적인 성질을 갖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서로 대칭적인 성질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개? 4분의 세칸의 위치가 몇 사분에 취한다? 1, 2, 3, 4, 4분면 다 취한다 이거. 근데 3분의 세칸은 2, 3, 4만 취했죠?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2, 3, 4 그렇게 답 내면 된 거야. 근데 질문하지만 학교에서 이거 고르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책칠하게 움직여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넘기면 356. 356은 선생님 방금 설명드렸던 거. 그게 지금 여러분 마플 개념 밑에 보면 테이블 돼 있죠? 테이블에 일치한다. 반대편이 직선이다. x 대칭이다. y 대칭이다. 그렇게만 나오고 있죠? 우리 두 가지 다 체크해서 배운 거야.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대칭까지 집어넣은 거다.
자, 356번에 1번을 보면 누구 대칭이래? 세타와 3세타와 5세타가 누구 축? 이게 X 대칭이야. 조건 외웠니? 두 동경의 차냐? 두 동경의 합이냐? 대칭일 때는. 일치일때가 뭐야? 일치나 일직선일 때가 차이지, 차이. 그러니까 일치나 일직선일 때는 차가 180도거나 차가 빵도거나. 근데 대칭은 전부 다 뭐였어? 합. 그러니까 X 대칭이니까 두 동경의 합. 3세타와 5세타의 합. 몇 세타야? 8세타가 뭐라고? 그지? 300대 정수배 빵도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타는 이제 8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8, 4, 32? 8, 5, 30. 알았어. 45n이죠. 얘는 무슨 수? 정수. 근데 세타 범위가 나왔을 거야. 얼마 사이 돼? 0하고 파이 사이. 그러니까 라디안을 표현 안 했으니까 0도와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정수를 했으니까 0, 1, 2, 3, 4 집어넣어서 만족한 게 뭐였어? 1 넣으면 45도. 4분의 파이. 2 넣으면 90도. 2분의 파이. 3 넣으면 135도. 이렇게 표현되죠. 4 넣으면 180도는 같으니까 안 되죠. 몇 개다? 3개다.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3개. 이거 다 더하랬고, 모두 더하게. 모두 더하면 4분의 파이, 4분의 1파이 더하기 2파이 더하기 3파이죠. 4분의 1, 2, 3 더하면 얼마야? 4분의 6파이. 4분의 6파이는 약분하면 2분의 3파이. 이렇게 답낼 수 있다. 알았죠? 1번과 2번 똑같아, 안 똑같아? 풀이는 똑같은데 누구 축 대칭이래? 2번은? Y축 대칭은 합이열. 사자가 몇 도? 빵도 90도, 180도, 210도. Y축 여기지? 그러니까 180도다라는 거 써서 똑같이 나누고 풀면 돼요. 거기는 세타하고 뭐 세타? 세타와 3세타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 동경 합하면 몇 세타? 4세타가 360에 대한 정수배. 그리고 더하기 자제가 몇 도라고? 180.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4로 나누면 90에 플러스 4, 16, 4, 5, 20 알았어. 45도. 됐습니까? 이게 몇과 몇 사이 돼? 또 0과 180도 사이. 알았습니까? 이거 n이 몇일 때? 0일 때부터 들어가겠죠? n이 0이면 세타는 몇? 45도. 그 다음에 n이 1이면 135도. n이 2는 돼? 안 돼? 안 되죠. 2개 나왔죠. 2개 더하면 180도는 라디를 치면 파이. 그래서 4파이라고 쓰면 된다. 이게 합파라고 했으면. 알았나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또 공식 외웠냐라고 물어봅니다. 171쪽. 171쪽에 나와 있는 문제는 발자 문제. 자, 359번의 1번은 오른쪽 B가 B가 같은 반지 뭐 40cm인 어느 자동차에 와이퍼가 있대. 이 와이퍼가 40cm. 근데 그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문을 닦는데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띄고 있대. 그런데 거기에 고무 퍼킹이 달려있는데 고무가 얼마? 고무가 30cm만 달려있대. 보통 와이퍼가 그렇죠? 여기 30cm만 달려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회전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중심각이 표현되는데 중심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3분의 2파이만큼 회전한다 라고 했어. 이 3분의 2파이는 각도야 실수야? 물어보려고 갑자기 오늘 배웠던 거. 3분의 2파이는 실수입니까? 아닙니까? 실수가 아니고 파이 있으면 무조건 실수야 아니야? 실수잖아. 180도고 파이 3.14. 3.14에 3분의 2 배한 거니까 실수라고. 알아요? 실수입니다. 각을 실수화시키는 게 무슨 법? 도덕법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실수입니다 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부분에 뭘 찾으래? 문제 읽어봤더니 넓이 찾으래. 그러면 부채꼴 넓이 찾는 거구나. 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넓이 빼면 되니까 이게 얼마? 10. 그러니까 이게 10이다 라고 체크해놓고 우리는 R과 세타가 나왔으니까 넓이 가는 공식보다 R과 세타를 이용해서 2분의 1 R제곱 세타다. 그렇죠. 그럼 어차피 R만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공식 적용하면 2분의 세타는 2분의 곱하기 세타가 3분의 2파이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차피 분배해서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얼마야? 누구 제곱? R제곱. 40의 제곱이니까 얼마? 16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지 얼마? 100. 제곱하면 3개 되죠.
그래서 1500. 1500이죠? 나누기 하면 얼마? 500. 나누기 하면 얼마? 그래서 답 500파이다라고 답 내면 된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 수지는 동생의 생일파티 때 착하게 되라. 이 슥에서 저 밑면에 간지되는 길이가 얼마니? 8cm면서 모산의 길이가 24cm 원뿔 모양을 가지고 옷갈 모양 맞는데, 그러니까 원뿔 모양 가지고 맞는데, 원뿔 모양 그때 맞는데 그걸 전개도를 그렸을 때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여기 구하래. 그리고 이남이 구하라 그 얘기야. 그죠? 전개도 펼쳤을 때. 그럼 얘 모산의 길이가 얼마나 나왔죠? 아까 24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밑면의 간지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얼마? 8? 오케이. 그러면 L은 R 세타니까. 세타가 얼마? 그죠? 그러니까 결국 2파이 R 하는 거 똑같죠? 여기 세타가 2파이니까. 2파이 R. 얼마? 16파이. 그럼 이게 16파이면 여기 둘레 호의 길이도 16파이가 되죠. 그럼 L은 뭐 세타? R? L은 R? 세타라고 했으니까 24 곱하기 세타라고 써주면 우린 나눠주면 되죠. 8, 3, 24. 8, 2, 16. 세타 얼마다? 3분의 2파이. 실수다 아니다? 실수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물어본 게요. 뭐야? 중심각 크기가 넓이 구하랬으니까. 세타고 하면 나머지 넓이 할 수 있지? 이번에 RL이니까. 아니 그죠? 공식만 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넘기시면 잠깐 속다 갈까요? 네. 아직 여유가 있네. 잠깐 속다 가요. 1시간 20분 동안 안 쉬었네. 보기 2번 같은 거, 173쪽에 보기 2번이나 173쪽에 보기 3번, 보기 4번 이런 거 물어본다고 갑자기. 이거 알아야 돼. 응? 자, 상가운데 여기 내용이 그거랑 똑같으니까 미리 알고 들어가. 자, 상가운데 답수 결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 300도가 뭘 타죠? 동경의 위치를 타죠. 시초는 잡아서 300도만큼 간 거, 돌린 거, 이렇게 돌린 거. 아, 못 들어가네. 300도, 이렇게 쭉 돌아간 거라고. 동경의 위치가 300도다. 지도가 동경의 이름을 가. 300도. 그 놈에 대해서 동경의 위치를 체크할 수 있죠. 몇 사분이야? 4,3이죠. 4,3이면서 쌓이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300도를 체크해주면 이 사이에 끼인 각이 몇 도가 되죠, 얘들아? 60도가 끼죠? 그럼 여러분 300도에서 아까 삼각의 정의가 뭐였어? 반지름분의 y좌표가 정의였죠? 그죠? 그죠? 반지름 y좌표. 그럼 니네 60도라는 각을 알면 특수각에 대한 길이비를 체크할 수 있지. 반지름 안 갖추도 알 수 있단 말이야.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1K이면 90도가 바라보는 건 2K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루트 3K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 좌표가 뭡니까? 할 때 K, 루트 3K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좌표에게 K는 양수라고 할 수 있지. 반지름 양수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건 길이가 루트 3K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3K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그럼 자, 성악보자. 반지름분의 y좌표 했으니까 반지름 2K분의 y좌표 마이너스 3K가 되죠. 그럼 결국은 뭐 사인 300도라는 게 얼마입니까? 그럼 상관없이 정의로부터 2분의 루트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하는 요소가 뭐냐? 이걸 맨날 할 때보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자, 동경의 위치. 몇 도? 몇 사분면? 4사면. 거기서 부호를 결정합니다. 사인은 음수다. 그 다음에 사인 잡아주고, 지금 내가 비유관계 따진 게 300도에 대한 비유관계 따진 게 아니라 X축 사이에 끼어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하고 얘의 비율을 따진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인 300도라는 것은 자, 동경의 위치로부터 체크하고 부호 결정하고, 그 다음에 X축 사이에 시초선하고 동경이 사이 X축 사이에 B인각 있죠? 몇 도야? 그 B인각을 체크해서 사인 60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이런 답을 찾는 방법이 된다. 알았죠? 첫 번째, 뭐 한다고? 동경의 위치를 체크한다. 동경의 위치를 체크해서, 뭘 체크해? 위치 체크해서 부호를 결정한다고. 그 다음에 누구 축 사이에 끼인가? 그렇지. 무조건 삼각 정의가 X축에 선 내리는 거니까. X축에 선 내리니까 X축 사이에 끼인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는 X축
x축과 x축 사이의 B인각을 체크하면 돼.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사인 3분의 5파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3분의 5파이니까 자 분수파이가 떴을 때는 가장 가까운 정수파이를 찾으세요. 3분의 5에 가장 가까운 게 뭐야? 3분의 6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분의 6을 찾아간 거나 그럼 사인 3분의 6파이 즉 2파이에서 얼마 뺀 거야? 3분의 파이를 뺀 거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동경을 돌리면 됩니다. 자, 익숙치 않지만 계속 머릿속에 돌려야 돼. 2파이네. 한 바퀴 갔죠? 한 바퀴 간 다음에 다시 얼마만큼 음각? 3분의 파이만큼 빼는 게 요게 되죠.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x 사이 B인각이니까 여기 몇 도다? 3분의 파이가 뺀 거 3분의 파이가 B인각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4,3면이니까 동경은 위치 4,3면 부호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사인 그대로 쓰고 x축사의 B인각 3분의 파이라고 쓰면 된다 이게.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가 사인 60도니까 세 번째 거 이번에 참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94 어떻게 사인 좀 전에 쳤던 각도하고 라디안 똑같이 되었네. 됐습니까? 그럼 이제 탄젠트 한번 해봐요. 탄젠트 몇 도일까? 210도를 빼내라 그러면 동계 위치가 몇 도면이니까 180도에다가 30도 넣었으니까 30도 빨리 체크해야 되겠죠? 그죠? 선 내리죠? 정이니까. 그럼 이때 자 3, 4분의 탄젠트는 플러스 잡고 탄젠트 그대로 쓰시고 x의 B인각 확보 30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탄젠트 30도는 93분의 1 유리하면 3분의 93이다 라고 답 내면 된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대칭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30도야. 근데 지금 여기 각은 30도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10도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원점에서 대칭인 딱 선을 그으면 여기도 30도죠. 1, 4분의 탄젠트 30도랑 3, 4분의 탄젠트 210도랑 같아 안 같아? 같다라는 게 대칭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원의 성질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상가운데 아재 그래프도 대칭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자, 이걸 한 바퀴 돌릴 거야 이제.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건. 어떤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울 건 뭐라고? 사인. 이건 외워야 돼. 2분의 파이만 세타. 죽어나도 외워야 돼 이건. 사인 90배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건 외웠잖아 우리 벌써. 코사인 90배 세타는 사인 세타. 사인과 코사인이 같으려면 라디안 값의 합이 2분의 파이일 때, 즉 90도일 때 탄젠트 90만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라는 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된다 이게.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릴 거야. 첫 번째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선생님 지금 하는 대로 그냥 딱 따라오면 돼. A 플러스 세타.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90도에서 세타만큼 들어가는 거죠. 몇 싸우면 동경이야? 그렇지. 그림까지 여러분 그리는데 그걸 머릿속에서 그렸으면 좋겠어. 이 세타만큼 온 거야. 그러면 2, 3면 동경이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부호부터 먼저 결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의 부호는 2, 3면 동경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쓰인 그 사인 코사인 다 딱 쓸 거야 탄젠트를. 근데 B인각은 이게 몇 도야? 90도. 근데 여기는 세타니까 이쪽은 90만 세타죠? 그러니까 얘를 외워놔야 된다고. B인각이 90만 세타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알았죠? 일단은 씁니다. B인각을 잡아냈지. B인각. 여기다 90만원 세타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90만원 세타 쓸 수 있을 것이고, 여기다 90만원 세타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자, B인각이 90만원 세타가 오면, 오케이.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부호 결정했고,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고, 이거를 외우라고 한다, 얘기야. 얘가 얘다.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동경 돌려가지고, 결정해서 부호 위치하고 체크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0도에서 세타만큼 더하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사인 파이만 세타 코사인 파이만 세타 한 바퀴 돌린다 했지.
탄젠트 파이만 세타가 편해. 자, 파이만 세타는 파이에서 세타만큼 뺐으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이지? 8 빼기 세타. 이거 전부 다 얘만 플러스고 막 2사분면이니까. 그런 다음에 8 빼기 세타 있으면 B인각은? 세타. 그러니까 얘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오케이? B인각이 세타일 때는 그대로 간 거야. 근데 B인각이 뭐일 때? 1만 세타일 때 그때만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 별거 없죠. 탄젠트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뺀 거와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한 거는 요 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빼거나 더한 거는 사인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지금 느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나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나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면 동계입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는 3사면이죠? 3사면에서 B인각은 세타가 되는 거 확보했지? 3사면에서 양수인 건 누구만? 탄젠트만. 얘네들은 마이너스다. 그럼 B인각은 그대로 세타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다 이게. 알았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얘 기준이지 이제. 파이를 기준으로 세타만큼 뺀 거, 세타만큼 더한 거 두 개 다 했죠? 그럼 이제 누구 기준으로? 여기가 뭐야? 2분의?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파이. 3파이를 기준으로 이제 공식이 나오게 되죠. 네 번째, 사인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빼기 세타. 몇 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에 사인의 양수음수? 음수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만 세타만 여기가 세타 2분의 파이만 세타만큼. 그럼 이거는 B인각은 90만 세타지? 그러니까 90만 세타가 올 것 같으면 사인은 코사인을 바꿔서 쓰면 된다 이거. 이해가 좀 됐나요?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라고 물어보면 같은 개념이니까 도는 마이너스 치고 사인 세타라고 쓰면 돼요라는. 탄젠트는 그냥 플러스 탄젠트 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를 이제 표현해보면 이제 다 표현해보자.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걸 다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0도법 공식을 외우면 돼. 돌릴 줄 안 다음에 자 2분의 3파이면 90도 2분의 파이가 3번 가니까 90도 90도 3번 거기다 세타만큼 갔어. 이게 세타야. 이 각은 2분의 파이면 세타야. 이거 맞죠? B인각이 90만 세타면 바뀐다.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4,3면이니까 누구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얘네들은 아마 부호 결정해놓고 부호 결정. 그 다음에 B인각이 2분의 파이면 세타니까 한번 건너뛰죠. 사인 90만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코사인 90만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탄젠트 90만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됐죠? 근데 마무리가 누구야? 몇 파이? 2파이. 그래서 2파이를 기준으로 이제 뺀 거. 사인 한 바퀴 더 돌렸지. 2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 2파이 빼기 세타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몇 사분면에 지금 위치합니까? 4사분면이죠. 이 놈에서 양수인 것은 코사인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인각은 누구야? 2파이만 세타면 세타 이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이거는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죠. 아직 한 바퀴 돌려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사인 하나만 쓸게. 안 것 같으니까 2파이 플러스 세타는 돌아왔죠? 1사면 들어간 거지? 1사면 모두 다 양수지? B인각은 누구야? 세타. 그러니까 사인 세타 그대로 간다 이게. 코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도 탄젠트 2파이 플러스 세타도 그렇지.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그래서 요놈 가지고 90도법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자, 이거 90도 곱하기 몇 한 거니? 1. 홀수한 거지. 파이는 90도에 몇 배 한 거야? 2배. 얘는 90도에 몇 배 한 거야? 2배. 얘는 90도에 몇 배? 3배. 그 다음에 이놈도 90도에 몇 배? 3배. 이놈은 90도에 몇 배? 4배. 돼? 오케이. 짝수가 곱해질 때는 사인은
사인 그대로 간다 이거야. 그리고 옆에 세타 그냥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부호는 동경의 위치로 무조건 체크해야 돼. 이게 90번법이야. 그 다음에 90대에서 홀수를 곱하면 1일 때 홀수지? 그럼 사인은 뭐로 바뀌었어? 코사인으로. 90 곱하기 1이지? 코사인은? 사인으로. 90 곱하기 1이니까 탄젠트는 역수로. 90 곱하기 홀수네? 사인은? 코사인은? 사인. 바뀐다 이거야. 90 곱하기 홀수 사인은? 네. 코사인은? 사인. 짝수는? 사인? 사인. 코사인? 네. 됐니? 두 가지를 다 같이 R로 생각해보면 이 내용이 어디 나와? 한참 넘어간다. 페이지 나왔냐면 페이지 203쪽. 필기했니? 상관함수 결정하는 거? 한글 써준 거? 다시 써야 되나? 상관함수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한다고? 어디 위치? 동경의 위치 체크해서 뭘 결정해? 부호. 좋아요. 동경의 위치 체크해서 부호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 x사의 B값을 잡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90도법. 90 곱하기 n에서 플러스 세타에서 n이 무슨 수면? n이 짝수면 아빠 안 바꿔? 사인 그대로? 코사인 그대로? 탄젠트 그대로 이 그대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n이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그 다음에 탄젠트는 역수로. 여기 나온 나지역 값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된다. 그게 90도법. 이 내용이 203쪽, 204쪽, 205쪽 이렇게 세 페이지에 나눠서 깔려있는 건데 별 필요 없이, 그래프도 볼 필요 없이 그냥 기억하면 돼요. 빨라니 말이? 천천히 마십시오. 갑자기 좀 빨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할게요. 다 이해됐지? 말이 빠르든 느리든 이해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음각 공식이 나옵니다. 이제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 편해. 세타야. 그리고 음해방향을 돌면 여기 마이너스 세타죠. 그죠? 그럼 어쨌든 각의 크기는 절대값은 세타지. 방향성만 세타, 음방향이야, 양방향이야, 이게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두 개 생각하면 합동 아니야? 반지름이 똑같고 운동면 취하고 있으니까 두 개 직각상의 합동 맞죠? 그러니까 각 B값 똑같고 뭐 SAS 합동이든 뭐 RHA 합동이든 합동이라는 건 확인하라.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뭡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반지름분의 y좌표. 근데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뭡니까? 그러면 반지름분의 y좌표. 근데 y좌표가 지금 서로 부호가 반대 아니야. 내가 여기 좌표를 만약에 a, b라고 잡으면 여기 좌표는 a, 뭐야?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은 값이야? 아니면 부호 반대 값이야? 부호 반대 값이다. 자, 마이너스 튀어나갔네. 무슨 함수? 기함수. 사인은 원점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나중에 그래프 그리면 알아요. 코사인은 반지름은 x좌표, 반지름은 x좌표인데 같네 안 같네? 같죠. 그냥 코사인 세타 같아. 부호 먹어버리네. 콧물을 먹듯이 우함수. 코사인은 뭐야? 우함수. 알았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러면 a분의 마 b가 될 것이다.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가 되죠. 서로 어때? 부호 반대지?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의 부호 반대의 값이 된다. 무슨 함수? 마이너스 T가 나왔네? 기함수. 그래서 이 악마의 기운이 강한 사타는 기함수라고 합니다. 사타는 기함수, 사타는 기함수. 그래서 이게 음각공식이라고 부른 거야. 알았지? 코사인은 무조건 마이너스 300도래. 그럼 그냥 300도 찾으면 되는 거야. 코사인 300도. 알았음. 코사인 300도는 동계 위치가 몇 사면이지? 4사면 360도에서 360도 뺀 거니까 4사면이니까 그건 플러스고 코사인 써놓고 x사의 끼인 가격
60도. 코사인 60도는 사인 30도. 첫 번째가 2분의. 그래서 얘는 2분의 1 된다고 답하면 된다. 이게 페이지 203쪽부터 쫙 204, 5 이렇게 설명한 거야. 원래 그래프 배우고 한다 그러는데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알면 돼요.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야 돼. 됐습니까?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을 뒤로 뺀 거야. 목차상에. 그러니까 먼저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173쪽 같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 172쪽에다 다시 한번 응답공식 썼어요? 썼어요? 172쪽에다가 사인만 세타는 사인만 세타는 이걸 음각공식이라고 하는데 음해각공식, 음각공식. 사타는 악마의 기운이 강한가 봐. 마이너스 나가. 기암수야. 기가 센가 봐. 마이너스 사이. 근데 기가 음기가 세. 마이너스 나가. 콧물을 먹어. 불어도 먹어. 부어 먹어. 그 사이는 우함수. YH 배치. 부어 먹는다라는 거. 그래야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이런 것들을 잘 풀 수 있어요. 보기 1번. 보기 1번 같은 것도 센서학이나 이런 데서는 유형별로 몇 개 깔아놓고 있는데 그냥 앞으로는 딸랑 하나 던져놓고 있는 거야. 나눠갖고 나중에 베이직에서 반복될 거야. 그러니까 내용만 잘 알면 돼. 보기 1번 원점과 P점이 있는데 P가 몇 컴마 몇이니? 마사 컴마 3이다 라고 방향 잡을 수 있겠지? 마사 컴마 3 이게 P야. 그런데 그 OP를 O하고 P를 지난 OP가 뭐라고 뜻이가 나왔어. OP가 돼. 동경이란 말이 있었죠? 그죠? 이거 OP가 동경이냐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동경 얘기했을 때 X축에서 선 내려야 되는 당연한 얘기죠. 동경이란 말부터. 그럼 이게 얼마야? 4. 길이. 이거 얼마야? 길이? 3. 그럼 반지름이 감춰져 있어도 반지름 얼마? 5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동경이 세타다 그 얘기야.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그럼 상가함수 처음이 반지름 뭐래? 그렇지. 사인다 위아래로 쌓이는 거야. 사인은 y좌표 선택한다고 했어. y좌표 위아래. 이거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5분의 3.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5분의 4.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답내는 게 된다 이제. 알았죠? 그 다음에 보기 2번. 보기 2번은 세타가 몇 분의 파이라고? 3분의 2파이. 세타가 3분의 2파이면 가장 가까운 점수 파이로 만들었지? 몇 파이? 3분의 3파이 빼기 3분의 파이가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럼 시초점 딱 잡고 동경 파이는 180도 가니까 180도 거꾸로 얼마만큼? 3분의 파이만큼 간 거죠. 어차피 X 선내려서 P 값 체크할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사인 3분의 2파이는? 라고 물어봤을 때 저것까지 한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있죠. 뭐라고? 화면의 위치. 동의 위치. 이게 세타야, 이게 세타. 싸우면? 이사하면 사인의 양수, 음수? 양수 잡아놓고. 그 다음에 X사의 끼인가? X사의 끼인가 얼마? 3분의 파이, 60도다. 그럼 60도가 몇 번째 각이야? 세 번째 각이니까 답은? 2분의 9이라고 쓰면 된다. 이거. 물론 여기다가 여기 30도니까 뭐 이게 60도지 왜 30도지 1대 루트 3대 2 비율을 따져서 풀어도 된다고. 근데 뭐 사인 3분의 파이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답 나오죠. 알겠죠? 그렇게 푼 게 바로 지금 보기 3번 4번 2번에 전부 다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갑자기 그냥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미리 설명하다 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았죠? 그 다음에 보기 5번은 그냥 쉽지. 보기 5번은 4분의 5파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하래. 그 동경의 위치가 몇 사인인지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의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죠.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기 7번 문제 같은 거 보면 사인과 코사인을 곱하면 양수래 음수래? 음수. 사인과 탄젠트를 곱하면 음수래. 그렇다면 사인과 코사인도 부호 반대고 사인과 탄젠트도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 말은 둘 다 같은 건 아니잖아? 둘 다 같은 건 아니니까 얘는 마풀이다 라고 쓰거나 아니 뿔마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택인을
만약에 사인이 음수면 탄젠트는 플러스여야 돼. 자, 사인 이거 요놈만 보세요. 사인이 음수인데 탄젠트와 코사인이 동시에 양수인 것이 있어 없어? 없죠. 1, 4분면만 모두 양수고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고 한 가지씩만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이 양수일 때 코사인은 음수, 사인이 양수일 때 탄젠트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사인이 양수인 것이 몇 4분면이냐? 그래서 얘는 2, 3명 각이다라고 답하는 거다. 이게. 답은 2, 3명 각. 그 다음에 보기 8번 문제. 세타가 270도하고 310도, 60도 사이면 몇 4분면 각? 3, 4명, 4, 3명 각이죠. 4, 3명 각에서 루트 해놓고 사인, 코사인 제곱. 그럼 루트 제곱 뭐 어떨 것 같아? 절대값. 그죠? 그래서 부호 결정하는 거야. 몇 4분면이야? 4, 3명. 4, 3명 코사인 양수, 음수? 양수. 그래서 그대로 나온다. 얼싸 않고, 얼싸 않고. 그 다음 뒤에 붙은 게 뭐야? 빼기, 루트,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것도 루트 제곱은 절대값이죠? 그럼 사인 빼기, 코사인이 되는데,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4, 3에서. 음수. 얘는 양수, 음수 빼기 양수는 음수. 나올 때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인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플러스 해놓고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이거 뒤에 지어지니까 간단히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점수 주기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풀었죠. 그래서 이제 문제 넘어가면 여기 다 쉽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몇 시인지 몰라. 까먹었어. 7시 반이에요. 어? 7시 반이에요. 7시 반? 아, 니네 발전 문제 봐봐. 되게 쉬워 보이지? 되게 쉬워 보이는 게 보이지? 자, 362번. 30분만 더 주면 그래프까지 갈 수 있는데. 아, 나 그래프 조금 건드렸다. 그게 상관없이 값 결정하는 방법이 그래프에 나오는 거니까. 일단 건드려 놨어, 어째. 362번에 1번을 보면 몇 개만 싹 풀고, 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인지시켜드립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어. 그럼 여러분 직선에 관련 시각 이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울기죠? 네. 기울기라는 건 x축 양의 방향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다 라고 배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초동 기준으로 이만큼이 세타일 때 우린 탄젠트 세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찾아내면 된다. 이거. 탄젠트 값을 확보한 거죠. 됐나요?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고 정의를 기억했습니까? x좌표분의 y좌표라고 기억했죠? 그럼 x좌표분의 y좌표에서 동경 위치가 여기 나보다 생각하시고 잡아내리면 x좌표 양이야 음이야? y좌표는 x좌표분의 y좌표인데 x좌표가 음이니까 밑으로 땡긴 거다. 그 다음 y좌표는 1이다 라고 표현되면 반지름이 표현되죠. 얼마? 피타고라스 루트. 그래서 세타가 이렇게 2, 3면에 표현되어 있으면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루트 5분의 얼마? 유리에서 5분의 루트 5 답하면 되고,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유리화 하면 5분의 마이너스 2 루트 5라고 답하면 된다.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겠나요? 사인과 코사인 대수가 이거 두 개 뭐래? 더하랴 이렇게 얘기야. 문제 지문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 되지. 이거 건드려드린 거야. 앞에 기울기가 x양의 방향과 이런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이다라는 건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탄젠트 값이 나왔을 때, 아, 이게 분모 분자니까.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전부 다 분모 분자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사인 세타가 주어지기를, 사인 세타가, 이게 5분의 3인데, 5분의 3? 근데 2, 4분의 3. 세타가 2, 3분이다 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림을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려야 된다고. 세타가 2, 4분면 이렇게. 알았죠? 그럼 세타 상가함수의 사인이 5분의 뭐라고? 어차피 비율이야. 얘들을 따라서 5k분의 3k, 5k분의 3k, 5n분의 3k. 이게 비율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반지름의 비율이다. 5. 그다음 얘는 y좌표의 비율이다. 이게야. y는 양수죠?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그럼 좌표는 마사 콤마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는 물어보면 답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고 푼다 얘기야. 5분의 4 알았죠? 이거를 a 제곱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데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림 그리기 제일 빠릅니다. 탄제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답하면 되죠. 그런 것들이 밑에 깔려있는 거야. 360원 하나만 끄고 갈게. 수영들이 점점 더 일그러지는데 퍼지기 전까지만 갔다 올게. 퍼지기 전까지 365번 보면 365번은 원을 하나 줬는데 뭐야? 반지력이 얼마인? 1인 반지력의 1인 원을 뭐라 불러? 단위원이라고 부르지. 단위원 안 들어봤어? 단위원 원방 교육 때 들었어야 되는데 반지력 길이가 1인 원 단위원. 이 단위원이 주어진 이유는 이 단위원으로부터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유도하려고 이제 슬슬 반지력의 1로 얘기하는 거야. 삼각함수에서 반지력 길이가 1이면 자 반지력 길이가 1 1 여기 1 여기 마일 여기 마일 반지력 1이 맞죠? 눈을 보지 말고 얘기하지. 반지력 1이야. 좌표를 하나 찍었어. 그럼 x, y가 나와. 반지력 1이지? 이거 1이야. 그럼 수업 내리면 이게 x의 표지. 이거 y의 표지. 자 사인 스타가 뭐라고? 이게 세타라고 가정하면 반지름분의 y좌표. 그리고 사인 세타는 단위원에서 무조건 누구 좌표?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사인은 좌표를 얘기한다 이게. 코사인타는 x좌표. 반지름이 2니까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가 되니까 우리가 사인다 위로 사이니까 높낮이 담당이 y좌표.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좌표는 몇 컴마 몇? 1컴마야. 거기 좌표는? 선행한 사람 있어 여기? 있다고 했지? 그럼 내가 뭔 짓 하려는지 눈치챌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 사인 0도 시초동과 동경이 포개져 있으면 몇 도야? 시초동과 동경이 포개져 있으면 몇 도? 0도 0도는 나대로 고치면 0납이야. 알았죠? 그리고 사인 0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반지름분의 반지름 2잖아. 반지름 1분의 y좌표 사인 0은 얼마다? y좌표 0 내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30cm.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지면 y좌표가 점점 커져 안 커져? 커졌다가 90도 될 때 얼마 되니? 1. 근데 얘 곡선 따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90도일 때가 y 사인 값이 얼마 돼? 1 된다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그 다음 다시 90도 넘어가면 y좌표가 점점 작아져 안 되거든. 반지름은 y좌표인데 사인은 y좌표라며 y좌표 얼마로 가? 180도일 때 얼마? 0으로 간다 이거. 그 다음에 180도 넘어가면 y좌표가 양이야 음이야? 음수죠? 음수인데 점점 얼마 가까워져? 마이너스 역전자 180도일 때 270도일 때 2분의 3파일 때 마이너스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210도 넘어가면 y좌표가 점점 커지죠? 커지는데 점점 얼마 가까워져? 여기 가까우니까 이렇게 2파이 요게 삼각함수 그래프 중에서 y는 sin x 그래프를 싹 그린 거다 이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 2파이 한 바퀴 돌았는데 몇 도야? 또? 360도. 그러니까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원을 돌고 돌아봐야 여기다 정 하나 찍었어. 이게 세타야. 근데 360도 한 바퀴 돌아와서 또 세타야. 그래도 y좌표 똑같아 안 똑같아? 그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게. 최대가 얼마? 최대가 얼마? 마이너스. 사인이 아까 뭐라고 했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기함수야 우함수야? 기함수를 쓰니까 마이너스 x만큼의 된 값은 y좌표가 얘랑 플러스 x일 때와 y좌표가 대칭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다. 이게 누구 그래프? 사인 그래프. 최대가 얼마? 최대값은? 누구 대칭? 원점 대칭. 치역은 몇 부터 몇 가지? 1부터 마이너스 실수 전체 정의역을 취하고 있죠. 하나만 있습니다. 단연이 나와서 사인 x 그래프 반드시 원점 대칭이라고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갈 텐데 눈을 보지 말아야 돼. 자 거기서 반지름이가 1인 원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어. 1 말. 그런 다음에 점 하나 찍어놨네. P가 몇 사면에 찍었냐? P를 1사면에 찍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시동하는 거야. 그래서 수업 내렸을 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요각이 세타래. 요각은 뭐래?
알파래. 그 각이 알파라고 표현한 거는 숫자로 실수로 표현한 거야. 알았죠? 이 각도는 라디안 세타. 이 각도는 라디안 알파. 얘네들은 실수라고. 그럼 여러분 알파는 뭡니까?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한 게 뭔데 이제 사인 알파랑 사인 제곱 알파랑 더하기를 사인 제곱 세타랑 이렇게 더하기잖아.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까지 더했나? 이 값이 얼마래? 16이래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요거는 대신 집어넣으면 요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몇 번 곱한 거? 2번 곱한 건데 사인 90만 세타는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랑 사인 제곱 세타랑 더하면 1이죠?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지. 그럼 탄젠트 제곱은 15가 나오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1사분면서 1사분에서 모두 양수되네. 그럼 뭐? 루트 15. 그래도 얘는 분수식으로 표현해야 돼. 누구분의 누구? 비율. 비율. x좌표분의 y좌표다라고 비율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반지름 피타고라스 제곱 더하기 제곱하니까 루트 16 얼마? 4. 그럼 사인 세타 얼마야? 4분의 루트 15. 코사인 세타 얼마야? 4분의 1. 이렇게 답내서 풀 수 있다 이게. 알겠나요? 근데 문제에서 질문한 게 뭔데? 5의 길이가 있으니까 이게 실제 길이가 얼마야? 1이니까 이것도 4분의 1 축소하면 되죠. 그럼 답내면 된다 이거. 됐어? 알았어. 더 하면 빠지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